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화훼단지 중 한 곳인 석대화훼단지를 가보았어요. 그동안 부산에서는 미래화훼단지, 금정화훼단지, 대팡스 정도만 구경해 왔는데 많은 부산 구독자분들께서 석대화훼단지도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드디어 오늘 방문해 보았습니다. 봄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큰 연주 2개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짬이 나질 않았어요. 학기 말이라 오늘이 아니면 못 가볼 것 같아서 얼른 다녀왔습니다. 석대화훼단지는 하나의 큰 꽃가게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꽃집들이 한 동네에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10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30개 이상의 꽃집들이 있다 보니 구경을 가신다면 꼭 날 잡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고 4시쯤 방문을 했는데 한참 구경을 하다 보니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위치는 내비게이션에 석대화훼단지라고 치시면 대략적인 위치를 안내해 주는데 주차가 조금 어려워요. 바로 앞에 반여농산물시장이 있는데 북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반여농산물시장역이 또 있더라고요. 지하철로도 방문할 수 있으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구경할 시간이 부족해서 평소처럼 많은 식물을 담아오진 못했는데 그래도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식물들 위주로 찍어보았어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왕 수국 화분입니다. 살짝 그늘진 곳에서 관리되다 보니 짱짱한 느낌은 없지만 키가 정말 컸어요. 확실히 따뜻한 지역이라 묵은 줄기들이 대부분 살아남다 보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수국이 성장이 빠르긴 하지만 제가 만약 부산에 산다면 애초에 이런 대왕 수국을 가져다 심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수국만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수국 화분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대품 수국부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작은 삽목묘까지 크기가 정말 다양합니다. 다만 정확한 품종명이 적혀있진 않아서 그 점이 살짝 아쉽긴 했어요. 이제 수국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는데 6월 중순쯤 되면 이곳 자체가 수국 축제장이 될 정도로 예쁠 것 같습니다. 대왕 미니 찔레예요. 화분에서 자라는 찔레 중 이렇게 큰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작은 포트묘 찔레만 보다가 크게 자란 개체를 보니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색깔도 평소 보던 색감과는 달리 진한 자줏빛이라 더 특이하기도 했고요. 이 찔레들은 추위에도 강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니 정원이 있으시다면 꼭 하나씩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무화과예요. 사실 무화과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무화과에 그렇게 큰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 최근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워낙 삽목 자체도 잘 되고 열매도 잘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그 자체가 꽃이에요. 새콤하면서 달달해서 좋아하는데 조만간 무화과 키우기에도 도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디입니다. 사실 오디 열매의 실물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생각보다 엄청 영롱해서 예뻤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산딸기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검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완전히 익은 열매의 색감이 최고로 예뻤습니다. 이것도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어요. 운용벚나무예요. 이 나무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제가 홍천에 꼭 심어보고 싶은 나무 중 하나예요. 줄기가 약간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반 벚나무들에 비해 작게 자라고 꽃도 작아 귀여운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원에 벚나무를 심으면 몇 년 뒤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운용벚나무는 아담하게 키울 수 있어서 미니 정원수로 딱인 것 같습니다. 타임이에요. 허브류 중 인기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키우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이 타임이거든요. 베란다 창가에서 키우더라도 빛이 부족해 웃자라기 십상입니다. 처음에 데려올 때의 짱짱한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중간에 키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정원이 있거나 테라스가 있는 분들은 꼭 키워보시길 추천해요. 쨍쨍한 빛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말 예쁘고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꽃도 피우는데 제 눈에는 엄청 예뻐 보여요.
아지랑이라는 이름의 식물이에요. 처음 보기도 했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식물이었는데 콩알만한 노란 꽃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잎과 줄기는 은쑥을 살짝 닮았는데 귀여운 노란 꽃들이 쭉 올라와 피어있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워낙 작아서 초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알리아를 1000배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구경하시던 다른 분들도 얘는 정말 예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키위 화분도 있어요. 포도처럼 넝굴성으로 자란다고 알고 있고 정원을 가진 분들은 종종 이 키위를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메추리알 만하게 열매들도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다 익으면 마트에서 파는 키위만큼 커질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요즘 유실수들의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세상엔 정말 키워보고 싶은 식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쿠시아예요. 워낙 인기가 많은 식물이고 실제로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 인스타에서 외목대로 키운 후쿠시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꽃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생기다 보니 풀 자체의 수영만 잡아주어도 정말 유니크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모종의 모습만 봐와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목대 후쿠시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밀레니엄 벨입니다. 이 식물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얘는 조만간 구입해서 키워보려고 해요. 꽃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장미처럼 겹꽃이면서 대칭도 잘 맞고 색감도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초하류이다 보니 성장도 빠를 것 같고 예쁜 화분에 심어서 포기를 크게 키우거나 살짝 늘어지게 키워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혹시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키우기 어렵진 않은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바늘꽃입니다. 작년에 이 바늘꽃의 매력에 푹 빠져서 홍천에 심어두었는데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저는 이 바늘꽃이 추위에 강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어릴 때는 이렇게 키가 작아도 성장하면 꽃대가 길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 꽃도 있고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품종도 있는데 이곳 대부분의 가게에는 딱 이 분홍 바늘꽃 모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일 중인 호접란이에요. 호접란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많이 키우고 있는 식물이죠. 어느 꽃시장을 가더라도 꽃이 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호접란을 판매하는 곳이 꼭 있어요. 호접란은 집에서도 다시 꽃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접란을 발견하신다면 꼭 하나씩 데려와서 키워보세요. 집에서 다시 꽃을 피워내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나도풍란도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동양 호접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나도풍란 역시 호접란과 같은 학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5, 6월이 되면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는데 한번 나도풍란의 향기를 맡아보신 분들은 그 매력에 취해 키워보시더라고요. 다만 계절감이 있는 환경에서 꽃을 피우다 보니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합니다. 삼색 병꽃이에요. 최근 크게 키워낸 삼색 병꽃나무를 보고 이건 꼭 키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개화성도 좋고 무엇보다 3가지 색깔의 꽃을 한 나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에요. 흰색, 분홍색, 빨간색 꽃을 가지고 있는데 3가지 색 꽃을 피운다기보다도 흰색으로 피어 시간이 지날수록 빨갛게 물이 드는 거예요. 꽃이 시간차를 두고 피어나면서 3가지 색의 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위에도 강해서 홍천 정원에 꼭 심어보려고 해요. 안개꽃입니다. 이날 대부분의 가게에서 이 안개꽃 화분을 봤어요. 생각보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흰 안개꽃과 분홍 안개꽃을 합식해서 두 꽃이 섞여 피우도록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단색으로 심어진 안개꽃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나비수국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외목대 나비수국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나비수국은 꼭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무엇보다도 꽃을 정말 잘 피워요. 한겨울만 빼고는 연중 꽃을 피워냅니다. 새로운 가지가 자랄 때마다 그 끝에는 꼭 꽃을 피워주거든요. 나비를 닮은 꽃을 피우고 수국과 비슷해서 나비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수국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식물입니다. 백합 화분이에요. 사실 백합이 특이해서 찍은 건 아니고 이 작은 화분에서 백합 세포기가 너무 크게 잘 자라 있어서 담아보았어요. 물론 대형종의 백합이겠지만 화분에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올해 화분으로 옮긴 백합도 이 백합처럼 건강하게 키워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푸밀라 고무나무인 것 같아요. 생긴 것은 꼭 왕모람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판매하는 식물은 아니고 한 다육이 가게 진열대 아래에 스스로 번져 자라고 있어서 찍어봤어요. 샤시를 열고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꼭 거대한 테라리움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온실에서 푸밀라 고무나무를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밀라 고무나무의 반대편에는 수국도 하나 심어져 있어요.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꽃봉오리가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아마 샤시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겨울에 꽃눈 분할을 할 정도의 저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수국은 예쁘긴 한데 잘 키우기가 정말 까다로운 식물인 것 같아요. 오늘 꽃시장을 구경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식물입니다. 바로 미니 접시꽃이에요. 정확한 이름이 궁금해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미니 접시꽃이라고 하고 당아욱이라고도 한대요. 당아욱은 많이 들어왔던 이름인데 바로 이 식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일반 접시꽃에 비해 작게 꽃이 피고 키 자체도 크지 않아서 꽃의 모양과 색깔이 정말 예뻤어요. 접시꽃은 씨앗으로도 많이 키우시는데 내년 봄에는 이 당아욱 씨앗도 파종해서 키워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짜 예쁜 클레마티스 품종도 발견했어요. 연분홍색의 반겹꽃을 피우는 클레마티스였는데 멀티핑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클레마티스를 좋아해서 홍천과 진천에 여러 품종을 키우고 있는데 이 품종도 꼭 키워보려고 해요. 화분에 심은 상태로 작은 오벨리스크를 세워놓았는데 이 자체로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종 모양의 클레마티스도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로구치 혹은 종덩굴 클레마티스라고도 부르는데 비교적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로구치 스타일보다는 일반적인 클레마티스가 아직은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 식물은 팔리빈 라일락입니다. 올해 봄 우연한 계기로 이 팔리빈 라일락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여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실제 진짜 미스김 라일락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팔리빈 라일락이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잎이 조금 더 작고 풍성한 수영으로 자라서 정원이나 화분에 키울 경우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화분째로 월동도 잘 되니 팔리빈 라일락도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찍어온 식물들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반도 구경하지 못했는데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너무나 아쉬웠던 꽃 구경이었습니다. 가을쯤 아예 날을 잡고 다시 구경 와보려고 해요. 모든 가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방문한 가게들의 경우 사장님들이 다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식물 설명도 정말 잘 해주시고요. 부산에 사시는데 아직 석대화훼단지를 안 가본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꽃시장 투어도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